그리고 호텔에서는 빠지지 않는 단골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호텔 관련한 문제들에서는 뭐가 있냐면 승수소득이나 아니면 평균 객실 요금 산출법이 뭐 그런 문제들도 좀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ADR 뭐 이런 것들이 오큐판시 ADR 뭐 이런 전문 용어들이 또 등장하면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어려워할 것이 없고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용어만 알고 있으면 주어지는 뭐 문제에서 상황이 있거든요. 항상 있어요. 몇 명의 뭐 사람이 있다, 아니면 몇 객실을 이용을 한다, 며칠에 몇 박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가격은 뭐 8만 원이다, 여기에 대한 뭐 한 달에 산출 금액을 뭐 산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용어만 잘 알고 있으면 헷갈릴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화 가등률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객실 점유율과 객실 수입 단가 이런 문제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일드 매니지먼트 여러분들 되게 생소하시죠? 그래서 일드 매니지먼트라는 뭐 항공산업에서 호텔 산업으로 도입된 데까지의 이런 시스템, 그 자동식 가격 변동 방식이라 그래서 가격을 입력을 딱 하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 값에 의해서 예약 시스템 내에 객실 요금이 산출되는 방식이에요. 하여튼 이런 방식들에 대한 뭐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막 이런 문제들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비 샤워 맞죠? 임신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아기용품을 뭐 선물하는 축하 파티예요.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베이비 샤워를 신청하는 생각보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호텔을 빌려서 그런 걸 신청하는 사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자주 쓰입니다. 이게 출제 유형에 나왔어요, 한 번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 하우스키핑, 뭐 F&B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우스키핑 뭐죠? 그렇죠. 객실을 생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우스키핑 내에서 객실을 생산하고 또 그 생산한 거를 뭐 잘 팔기 위해서 안에 정리정돈하는, 그리고 청소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재생산 부서를 말하는 거죠. 객실 재생산 부서, 이런 걸 하우스키핑이라 그러고요. F&B는 푸드 앤 베버리지라고 호텔 내에서 외식 사업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식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뱅켓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이런 외식 관련한 음식 관련한 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 호텔 서비스 중에 용어가 되게 많거든요. 뭐 턴다운 서비스가 있죠. 객실에서 객실을 이용하는 게스트가 자기 전에 편안하게 좀 하기 위해서 턴다운 서비스, 여러 가지 뭐 불을 꺼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시 그 뭐죠, 이불이나 베개 같은 거를 다시 정돈해주고 자기 전 최적의 장소로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턴다운 서비스 같은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신청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서, 뭐 제가 받은 턴다운 서비스 중에 하나는 어, 예전에 뭐 3월 14일이 다가오긴 한데 해외에 갔을 때 2월 14일 날 보내기를 했었어요. 근데 2월 14일 날 그날의 밤에 초콜릿이 침대 위에 얹어져 있었어요. 그 밖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그 초콜릿이 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 거기에 손으로 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호텔 직원이 써서 턴다운 서비스 때 저한테 준 거죠. 들어갔을 때 너무 컴컴하지 않게 그런 불도 조금씩 은은한 불이 좀 켜져 있었고, 초콜릿을 받는 순간에 아 진짜 내가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뭐 그런 서비스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 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컨시어지 서비스는 여러분들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컨시어지 뭐 아니면 싱글인지 더블룸인지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이라서 요즘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실무론에서는 사실 나올 게 너무 뻔해요. 관광실무론은 너무 뻔해서 여러분들 이것만 주의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관광사업의 특성이에요. 관광사업의 특성. 복합성, 입지 의존성,
변동성, 공익성, 서비스성. 이 특징 자체가 컨벤션 산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관광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비분리성, 무형성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하지만 그 관광 문제가 나오면 컨벤션 산업이랑 거의 특성 부분을 일치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광특구, 요즘에 관광특구 많이 하잖아요. 이 관광특구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지정된 곳은 어디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관광특구에서는, 홍콩 같은 경우에 관광특구는 텍스 프리입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뭘 구매하셔도 텍스 프리입니다. 세금이 면제된다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게 있고, 어, 또 법률적으로 관광사업의 분류에 대해서도 출제 유형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암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는데, 특히 법률적 관광사업 분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업이 관광사업에 사실 분류가 됩니다.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 시설업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관광 사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렇죠? 관광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뻔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는 게 좋은 것이, 혼선이 없어야 되는 것이, 관광 산업 쪽이랑 여행 산업이 또 교집합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조금 흔히 말하는 꼬아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출제 유형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이 관광 산업이 특히 컨벤션 산업과 맞물려서 출제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fem투어, 프리투어 아까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시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산업체 투어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얼마나 개념을 갖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뭐 혼선이 생기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3, 컨벤션 영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도 하고 있고, 또 가장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시간을 러프하게 생각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컨벤션 영어에서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컨벤션 기획과 관련된 영어 단어입니다. 모르는 단어에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파트 3를 모두 학습하신 후에 다시 체크를 해보래요. 근데 뭐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좀 기본 내용이긴 하지만 어쩌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하지만 아마 좌절이 될 수도 있으니 뭐 그렇다고 너무 또 실망하지 말고 파트 3를 좀 더 어휘를 많이 좀 문법이라든지 어휘를 좀 암기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으로 해서 자신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 어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 시간까지 사실 어휘를 기본 어휘, 그리고 상황별 전문 어휘, 그리고 조직 관련 어휘, 행사 관련한 운영의 뭐 관련 어휘, 등록 업무 관련, 재무회계 관련, 핵심 어휘 문구, 이런 내용들을 매 시간별로 아까 전에 수업 방식에 설명을 했듯이 매 시간마다 이거를 체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영어에서에 있는 가장 빠른 거는 그냥 단어를 통째로 그냥 외워버리는 방식이 가장 공부가 편하고 가장 좀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런 용어들을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문제가 지문이 나왔을 때 그냥 매지가이 안 해보셨죠? 우리 때 내지가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그냥 답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보여요, 답이. 이 오위를 외우기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휘를 매 시간마다 이거 외워오셔야 돼요. 한 장씩.
다음 시간에도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인강으로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 먼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문법에서 보면 상황별 전문 어휘라고 해서 각종 회의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 회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어 중에 컨벤션 있을 거고, 컨그레스 있을 거고, 컨퍼런스, 심포지움, 미팅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분간할 수 있을지, 뭐 컨벤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 쉽겠죠. 그리고 뭐 총회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general assembly 이렇게 해서 총회가 general assembly라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단어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꽤 있고 패널 뭐 포스트 세션은 심지어 한글이랑 영어랑 똑같아요. 너무 쉽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새벽이 되다 보니까 뭐 머리도 엉망이고 하여튼 뭐 잡담도 하게 되고 집중력이 저 또한 흐트러지게 되네요. 사실 뭐 이 영상이 저는 크리에이터들이 이번에 되게 존경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노편집으로 끝내버리려고 아예 논스톱으로 이렇게 거의 가고 있거든요. 한 번씩 끊어가면서 편집 따위는 없습니다. 근데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외모 관리도 잘 하지만 이런 스크립트 준비라든지 이런 어떤 영상에 대한 준비를 너무 많이 또 창의적이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체질이 아닌 관계로 좀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벌써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25분씩 3개 강의로 지금 나눠서 송출하고 있는데 이걸 저 벌써 8시간 찍었어요. 8시간 찍어서 8시간 NG 계속 내고 원스톱으로 가려고 이거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이 많다는 거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이런 각종 회의 관련한 어휘들이 있어요. 이거를 꼭 필수로 외워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회의 구성 조직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참가자나 출석자가 있을 수 있겠죠? 뭐 participant 같은 경우에는 뭐 attendance가 될 수도 있을 거고 delegate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chairman 의장, acting chairman 할 것 같으면 위원장 뭐 이런 내용들에 나와 있는 특히 회의 구성 관련한 조직에 관한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외워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국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잖아요. 그쵸? Director General 이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용어는 평소도 많이 쓰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회의 관련 행사 어휘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창식 있죠. 이 말이 좀 한글로 표현하는 건 좀 그런데 어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어워드 세레모니를 말하는 거죠. 한글로 표현하면 어워드 세레모니. 어워드 세레모니 같은 경우에는 표창식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되게 외워놓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행사 운영 관련 위원회 같은 경우에 되게 많아요. 뭐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조직위원회 제일 많이 쓰죠. 그렇죠. Organizing Committee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커미티도 되게 많이 쓰고 또 뭐 자문관 같은 경우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국제 회의를 유치를 하기 위해선 자문관의 어떤 자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드바이저 같은 단어를 되게 실무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지역위원회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위원회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 모두 커뮤니티가 들어가요. 커뮤니티 이런 거 들어가고 또 다음은 등록 업무 관련한 것도 들어가요. 이건 실제로 행사 기획할 때 되게 영어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국제회의 기획사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플로우 플랜에 다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케줄표에 통번역 맡기지 않거든요. 통번역은 학술 관련한 것들에 해서
내용들을 통번역을 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등록 업무 관련한 것들은 이런 영어나 스케줄표는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데스크,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 발음이 참 어렵네요. 지금 잘 혀덕거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좀 힘듭니다.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출납계 같은 경우에 캐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회의에 필요한 용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컨그레스 키트라고도 하고 컨퍼런스 키트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로 많이 쓸 때 이런 것들도 외워 두셔야 되고요. 제가 중간에 또 말씀드리자면 한 번씩 쪽지 시험을 칠 건데 이 쪽지 시험은 영어로 적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컨그레스 키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글로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는 적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홍보 관련한 영어 어휘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홍보 기본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Basic Plan of Public Relations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도 수고로 많이 쓰죠. 평소에도 쓰는 단어입니다. 수거이고 이것들을 좀 외우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기자실 진짜 많이 써요. 보도자료랑 기자실이 프레스가 진짜 프레스 어디 가나 프레스 계속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의를 기획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기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기자들이 항상 묻는 게 프레스룸이 어디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프레스룸은 뭐 저 앞으로 쭉 가셔서 왼쪽으로 돌아가서 저 룸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회화는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 그리고 물품 준비. 이 홍보 관련한 물품은 프로덕션이라고 해요. 물품 준비를 프로덕션. 그래서 Are you ready to production? 이렇게 물으면 나는 I'm ready to 뭐 organize production something to like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로덕션이라는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준비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관광 관련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관광 관련은 왜 많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기획 업무를 하다 보면 참가자들보다 실제로 그 같이 참가한 동반자들 있죠. 동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관광 관련한 거. 자기는 심심하잖아요. 회의할 때.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제 요원들 보고 뭐 혹시 어디에 뭐 투어가 준비되어 있냐, 프리 투어가 준비되어 있냐, 아니면 동반자 투어가 어디에 준비되어 있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막 이런 거 물어보거나 숙박이 어디냐, 룸이 어디냐, 뭐 별별 걸 다 물어봅니다. 그런 거에 관련한 영어들도 시험에 꼭 필요하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관광 업무 할 때도 필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객실 요금, 룸레이트, 공항버스, 에어포트 버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단체 예약, 그룹 부킹 이런 것도 알고 있을 테고 승짝권 같은 경우도 보딩 티켓이나 보딩 패스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시 관련한 내용들도 필요해요. 전시자는 익스피터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보고 참관자는 visitors나 아니면 attendance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이런 전시장 관련한 것도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 저도 사실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fluorescent light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말 어렵죠.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이런 fluorescent light 이런 것도 있고 배수 설비, plumbly 뭐 이런 단어도 있고 파손, 데미지, 뭐 경비, 세큐리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고 쉽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핵심 어휘 문구에서 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위원회를 꼭 외워두셔야 되는 게 2018년, 2013년, 2017년, 18, 19 다 모두 위원회 관한 내용이 나왔고 특히 위원회 중에서도 RSVP가 나왔어요. 뭐냐면 회답을 바랍니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RSVP 회신 카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도 숙지를 하고 있으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또 행사, 전후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간 계산이나 아니면 어, 스폰서십, 특히 후원에 관련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영어 어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 A 주체, organized by A, 뭐 A 주관, managed by A, A 후원, sponsored by A, A 협찬, supported by A,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하여튼 뭐 이런 스폰에 관련한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컨벤션 시설에 관한 기타 이런 어휘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셔야지 문장 전체를 다 독해를 하지 못해도 어휘 몇 개로 답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 굉장히 많이 외우셔야 돼요. 이번 클래스 때. 장장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 사실 영상을 녹화를 거의 다 했는데, 뭐 이게 분량이 논스톱으로 가도 편집이 얼마나 뭐 될지 몰라서 그렇지만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제가 있고 다음 시간에도 인강으로 준비를 하긴 할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인강을 준비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대략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리뷰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어 나와 있던 거 있죠. 그러면 컨벤션 기획사 한 권으로 끝내기,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어휘 항목이 있어요. 어휘 항목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몇 쪽에 있냐면 325쪽이 있어요. 325쪽이랑 326쪽을 여러분들 과제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외우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어휘들을 부르면서 쪽지 시험을 사실은 이걸 볼 거예요. 뭐 인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다 하지 않는다 뭐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스스로 의지의 문제고, 또 의지의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실력 차이가 확 납니다. 나중에는 진짜 확 차이가 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애초에도 말했듯이 이 강의 시간을 필두로 컨벤션 기획사 2급을 꼭 취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필기를 먼저 취득을 하고 실기를 취득하고 될 수 있다면 이런 자격증은 전공 관련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히 습득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사회의 길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좀 여기 있는 컨벤션 기획사 한 권으로 끝내기 기출 문제들 있죠. 예상 문제들 있어요. 예상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이거 120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시험 성적이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전공 관련, 그리고 이 실무를 해봤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쳤을 때 거의 다가 좀 쉬워요. 쉽고 제가 뭐 실무를 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뭐 계속 학습을 해온 결과, 그리고 강의를 해온 결과 충분히 여러분들도 절대 뭐 조금만 신경 쓰면 낙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전면허 시험 되게 만만하게 봤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을 되게 만만하게 보고 필기 시험을 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쉬워서 너는 그냥 바로 딴다고.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로 필기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저 필기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필기 떨어지고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 엄청 충격이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고백하지 못했던 거였죠. 왜냐면 운전면허 시험 필기는 거의 다 붙거든요. 공부를 단 1시간이라도 한 사람은 붙어요. 근데 저처럼 아예 보지도 않고 상식선에서 갔던 사람은 다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알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는데,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토끼는 상대만 봤어요. 상대를 보다 저쪽. 근데 거북이는 토끼라는 상대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목표만 본 거죠. 여러분들도 어, 단순히 이 자격이란 토끼를 보지 말고 토끼가 봤던 이 상대나 자격이란 걸 보지 말고 좀 거북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살려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 방향과 목표를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통과점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계기를 삼아서 전문가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